조원진 국회의원을 보면은 나는 이거 조원진 국회의원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조원진 국회의원은 이거 보면은 일일이 쳐다보면은 진짜 남들은 다 좋은 거 가져갔는데 조원진 국회의원만은 좋은 거는 고사하고 다 보면은 별로 좋지도 않는 글을 얻었어요. 조원진 국회의원을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무소속으로 해서 떨어졌어요. 한국외국대학교 나왔고 처음에는 정치를 무소속으로 하다가 떨어지고 난데 친박연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선이 되고 삼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삼선 의원이 되면서 많은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제가 조원진 국회의원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가 아팠냐면은 지금 이래 보면은 2015년도에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이 되었거든요. 그래 이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을 하는데 이거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야당이 하도 반대하고 민주당이 하도 반대해가지고 이거 공무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국민대타협기구를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 공무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이라서 강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민주당에 설득을 했어요. 그때 예국가도 부르면서 산자에 따라라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쪽 팀들은 그쪽에 불러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공무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당에서 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특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이것 때문에 그 산자에 따라라 그거를 불렀는데 이걸 가지고 신혜식이가 앞뒤 다 빼쁘고 무슨 임을 향한 행진곡에 대한애국당에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이따위로 말을 하는 게라 이 뭐 같은 놈이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임을 향한 행진곡 불렀던 거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특명이었다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특명이었다니까. 특명. 공무원연금 아무나 했습니까? 안 됐다니까. 그거 설거지 누가 했느냐? 조원진 국회의원이 했다니까. 조원진 국회의원이. 응? 이 역적 놈들은 전부 다 좋은 자리 다 가져가고 정작 충신은 그죠? 준 것도 없이 이게 참 공무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이거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이라 보이겠나? 그 광주로 가는데 그 노마법을 가면 노마를 따라야죠. 이거 공무원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무원들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이 공무원연금법 해가지고 돈을 우리나라에 얼마나 절약했습니까? 이 공이 누구냐? 조원진 국회의원이었다니까. 조원진 국회의원이었으면 이거 대주도 안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신혜식이는 도대체 앞뒤 다 빼버리고 그래. 망고에 다시 없는 충신을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마침 무슨 이건 뭐 진보 사례겠냐. 진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뭐가 있었느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중국 특사를 갔는데 한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 특별수행원이었습니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중국 특사 대통령 특별수행원이었다는 거죠. 남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조원진이가
이 태극기 부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목이다 말입니다. 대목. 그래가 조원진 씨도 태극기 대목하려고 그러는 줄 안다라고 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를 알면은 감히 그런 무식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감히 그래 무식한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디로 갔느냐? 중국 특사로 갔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 특별 수행으로 갔고, 2013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중국 특사로 갔어요. 조원진 국회의원이.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원진 국회의원을 중국 특사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조원진 국회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각별한 사이입니다. 왜 조원진 국회의원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사선 국회의원 안 한다? 그래도 오직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충직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중국 특사로 갔고, 한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 특별 수행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2015년이죠.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야당이 또 위원장이 하나 있겠죠. 이렇게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조원진 국회의원을 대목 만났다 해가지고 그분이 태극기를 했다고 감히 그런 말 합니까? 그거는 무식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원진 국회의원의 왜 내가 망고에 다시 없는 충신이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구독자 넓히기 위해서 그딴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나 그래 비열한 놈 아닙니다. 망고에 다시 없는 충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망고의 충신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북이라 하는 것은 종북 짓을 하기 때문에 종북이랍니다. 더불어 망고에 다시 없는 충신이라 말하는 것은 망고의 충신 같은 불이기 때문에 망고에 다시 없는 충신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지금 대한애국당이 상당히 위기입니다. 내가 바보가 아닌 딸은 대한애국당에 붙으면 내가 손해본다는 건 뻔히 압니다. 나 바보 아닙니다. 그거 다 알면서도 왜 그러냐? 사람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그죠? 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탄핵이 사기 탄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기 탄핵. 사기 탄핵입니다. 사기 탄핵. 그 사기 탄핵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라요.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졌고 반역을 했는데 이 반역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 반역을 했는데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었다고 해서 그 나라 뜻대로 해야 됩니까? 총 들고 만주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망고에 다시 없는 충신 조원진 국회의원이야말로 지금 너무도 외롭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조원진 국회의원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원진 국회의원한테 희망을 봅니다. 왜 희망을 보이느냐? 맹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고자 장구하 이런 말. 고자 장구하라 하니까 무식한 놈은 남자가 이 불알이 없는 걸 고자인 줄 알고 뭐 고자라고? 이게 아닙니다.
남자의 고자가 아니고 맹자의 고자 장고하는 그가 있습니다. 중용에 단어가 있다 이거 고자 장고하가. 자,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한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단금질을 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한 하도록 그 기국과 연락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당내가 시끄럽고 또 여러가지 조은진 국회의원이 혼자 외롭고 고독스럽지만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과연 조은진 국회의원을 통해서 나라를 끈질 것인가 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인공이 아니라 단지 사용하다가 하늘이 가차없이 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영웅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조은진 국회의원이 이 나라의 일꾼이 되는지 그것을 하늘이 지금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사명을 줍니다. 그거는 누구 할 것 없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안 사용한 사람 중에서 고난을 안 당한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회자 가운데서 괴로움을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조은진 국회의원은 돈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여러가지 어렵고 힘들고 다 배신자들은 너무나 많고 이런 첩첩산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나 분명히 조은진 국회의원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단금질을 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연락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중국의 모태또이나 이 다 보세요. 등소평이나 모두 다가 고난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가 실각이 있었습니다.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큰 인물 가운데서. 루즈벨트 한번 보세요. 루즈벨트. 그리고 링컨 같은 경우도 첫 땀은 내떨어졌습니다. 링컨도. 그죠? 주지사도 떨어지고 마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링컨이. 링컨이 떨어졌을 때 어디에 갔는 줄 아십니까? 미장원에 갔습니다. 왜요? 이제 떨어졌으니까 다시 도전할 수가 있다 이거죠. 한쪽 문이 닫히면은 한쪽 문이 열립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한테 큰 복을 하나 받았는데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강아지가 귀여운 거라. 요 강아지가 귀여워. 그래야 내가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웠는 거라. 뭐가 사랑스러웠다고요?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고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소고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내가 이거 고기를 줘야 되겠다 생각해가 밥을 빼뜨렸어요. 밥을 빼뜨렸다니까. 그렇게 이 강아지가 이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야 맹 그러면서 와 내 밥그릇 빼뜨리면서 막 나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가 내가 웃었지. 이들아 이거 웃기는 놈이다. 나는 네 그 밥 그 빼뜨리고 그 그릇을 치우고 고기 주려고 하는데 야는 모르고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소고기 굽어가 좋으니까 떡꼬리 살 흔드는 거라.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내가 그때 무릎을 쳤어요. 뭐냐? 하나님은 빼떨기도 하지만
주시기도 합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욥이, 그죠? 자녀 10명이 죽고, 그죠? 마누라는 하나님 앞에 욕하고 뒤져라 그러고 재산 다 뺏기고 그랬지만 나중에 그 욥이 이겼잖아요. 이겨가지고 뭘 받았어요? 더 예쁜 여자 받았고 더 착한 여자 받았죠. 그리고 10명의 아들, 딸 더 받았죠. 그리고 후세에 욥을 하면서 인내해라 이라 하잖아요. 인내하라. 그래서 조은진 국회의원은 지금 막 시끄럽고 그러하면은 좋게 생각하세요. 뭘 좋게 생각하느냐? 자기도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 줄란갑다 이래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더 좋은 걸 줄라갑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조은진 국회의원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그 충직한 마음에서 시작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비록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오직 그 충직한 그 만고에 다시 없는 충실로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성산문이 죽으러 나갈 때 좌우에 있던 옛 동료들을 돌아다 보면서 너희들은 어진 임금을 도와 택pen성대를 이룩하라. 이 성산문은 옛날 임금을 지하에서 뵙겠다. 그러면서 시를 적었어요. 시조를. 둥둥둥 북소리는 사람 목숨 재촉하는데 머리 돌려 돌아보니 해는 이미 기울었네. 머나먼 황천길에 주막 하나 없으니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재워줄꼬. 이 노래를 보면 이제 같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대여섯 살짜리 되는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수리에 끌려갔을 때 울고불고 뒤따라왔어요. 대여섯 살짜리가. 성산문은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사내의 자식은 다 죽일 거지만 너는 딸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살려줄 것이다. 달랬답니다. 집안에 종이 울며 술을 올리자 몸을 굽혀서 마시고 다음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조은진 국회의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임금이 주신 밥을 먹고 임금이 주신 옷을 입었으니 일패성 한마음 어길 줄이 있으리랴. 한 번 죽음이 중요인 줄 알았으니 형령의 송백이 꿈속에 아련하네 이랬습니다. 임금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장관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불교 영화를 누렸다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일진데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다뜨라는 그 사악한 자들을 다 버리고 조은진 국회의원은 그 임금이 주신 밥을 먹고 임금이 주신 옷을 입었으니 일패성 한마음 한뜻으로 임금을 섬기겠다는 옛 주군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야말로 만고에 다시 없는 충실이 아니고야 무엇이겠습니까? 이 몸이 죽고 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낭랑장송 대야스 있어 백설이 만곡할 때 독약천천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종몽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죽고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하나 일편다 실 줄이야 가실 줄이야 알리라 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목숨을 던지지만 조은진 국회의원은 목숨 같은 14일 동안 단식 투쟁뿐만 아니라 지금 이 조은진 국회의원 어깨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있고 또 이 대한민국에 달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만한 것은 조은진 국회의원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원래 하늘이 큰 사람을 내려오면 흔듭니다.
흔든다니까요. 그게 굴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고, 우리가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때문에 태극기를 흔들고, 자 공산당 적가 통일 안 되겠다고 해서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태극기를 흔든 것이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과 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태극기를 흔들었다면 무엇이 우리가 흔들린 마음이 있습니까? 처음에 원래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태극기를 흔들었고 또 대한민국이 적가 통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극기를 흔들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말든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오직 두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태극기를 왜 들었습니까? 오직 단 하나 대한민국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태극기를 왜 들었습니까? 오직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흔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애국당이 흔들리든 누가 어떤 짓을 하든 그게 여러분하고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은 오직 태극기를 다시 힘차게 드는 것이 처음에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사람은 이익에 움직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익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움직이고 공의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이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애국자는 내 나라이기 때문에 밤잠 못 자는 것이고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 돈 쓰는 것입니다. 내 나라 때문에 태극기를 흔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누구 정치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정치인들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치인이 그렇게 하면 국민들 힘이 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번 보세요. 임진왜란 때를 한번 보세요. 임진왜란 때 사방팔방이 전부 다 도둑놈이요 역적들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수신 장군이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도 모함을 해서 몸이 거의 고문을 당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한산도 대첩을 준비할 때에 임금이라는 자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한산섬 닮은 발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수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선호가에 눈 남의 애를 끝나니라고 하는 시조를 했습니다. 이 이수신 장군이 임금한테 배신을 당하고 또 조정의 신료들한테 온갖 모욕을 다 당했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임금이 아니요 백성이었고 그가 바라본 것은 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저 차디찬 감옥에 있으면서 끝까지 적들과 투쟁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힘 때문입니다. 여러분마저도 여기에서 중단하신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를 의지한단 말입니까? 힘들수록 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힘들수록 더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의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대한민국, 오직 박근혜, 오직 조은진 대표, 오직 김진태 의원 이렇게 외치며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일 날 제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번 10월 24일부터 50만원 이상 당비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더 좋으면은 더 큰 당비를 내겠습니다. 한 달에 2,4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당비를 먼저 50만원을 내고 다음에 급할 때 추가적으로 제가 내겠습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당이 무너진다면 이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처음에 태극기 나올 때 대한민국 때문에 태극기 흔들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태극기 흔들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태극기를 흔들 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흔들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그 삼국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모으면 새덩거리를 딴 그럽니다. 세 사람이 힘을 모으면 고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사람이 힘을 모으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일곱 사람이 힘을 모으면 천하가 평화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 일곱 사람의 중심을 가게도 총나라 그 바보 같은 놈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유비한테 총나라를 뺏겼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은 새덩거리를 따릅니다. 세 사람이 힘을 합하면 고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사람이 전신전력으로 힘을 모으면은 나라를 구할 수가 있고, 일곱 사람이 힘을 모으면은 천하는 태평하다고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적들에게 더 강한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반드시, 다가오는 토요일은 반드시 제가 태극기한테 갈 것이고, 저에게 얼마 전에 김경회 부대변인이 마이크를 잡아라 할 때 저는 놓으라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금방 저 보여가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반드시 태극기 그 가는 데에서 마이크를 확실히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코 흩어지지 말고 힘들수록 다 투쟁을 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나라가 힘들 때마다 외국 지사들은 끝까지 투쟁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초들이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이 나라를 구하고,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싸워서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11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12월 5일 날 무슨 일이 있는 날이냐? 의사들하고 어른들이 5만 명이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무역 보복을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민주노총도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끝까지 사드를 추가적으로 배치시킬 겁니다. 만약에 사드를 배치를 안 시키면은 환율 조작국으로 두드려 맞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12월 달 넘어가면은 반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반전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12월 달은 세 가지가 큰 사건이 있는데 홍준표 대법원 판결입니다. 무조건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 FTA에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무역보복은 반드시 받을 것이고 또 민주노총에서 불명이 들고 일어났고 다음 달에 12월 5일날 약국과 의학에서 의사들이 5만 명이 데모한다라고 했습니다. 제2의 의학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양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고지가 적입니다. 끝까지 통행을 해야 됩니다. 누가 당을 떠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고요? 뜻이 있는 길에 있고 우국충절한 사람들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위기 때마다 예국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나라는 불매기 예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터질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그 IMF 터지고 금모기 할 때야 사연이 있는 반지고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었습니다.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보십시오. 손에 태극기를 달고 대한민국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워서 나가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다짐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예국자들은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은 지천에 깔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나라를 믿고 나가면 됩니다. 실망이 됩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예국자들은 많아요. 그리고 예국자가 없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국자가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에 손을 달고 태극기를 달고 다시금 대한민국을 외치면 될 거 아닙니까? 노무현 당시 때 100억이라는 데는 국정원에서 북한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이 국정원 자리가 어떤 자리냐? 대통령 직속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권력의 핵이요 핵입니다. 안보의 최고라는 것입니다. 국정원 서버를 까발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국정원 그거를 까발린단 말입니까? 국정원의 재산이 8천억이라 하는데 이거를 일반 시민들이 알았다는 것은 미친 짓거리입니다. 국정원의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국정원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국정원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나라 정부는 어떻습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파도 대통령이 죄가 없으니까 국정원을 갖고 지랄 발광을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때에 국정원 100명을 100억을 북한한테 갖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밝히세요. 100억부터. 아니 노무현 그 인간이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게 100억 줬잖아.
그거부터 바뀌라니까, 그거부터. 그러고 제가 왜 노무현을 가장 싫어하느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이래 하는데 이 세월호 이야기하는 것도 얼마나 큰 놈들이 나쁜 놈들이냐면은 김선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라크에 파병을 했는데 그때 원래는 이라크 이슬람이 김선일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김선일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이 벌벌 떠는데 이 뭐 같은 놈이 한다는 말이 뭐냐? 이슬람하고 우리는 타협 안 한다 그러는 거라. 아니 그러면은 김선일을 죽이자는 말이야 이거. 우리 국민이 벌벌 떨고 있는데 죽였다니까. 누가 죽였느냐? 노무현 점프맨이 죽였다니까. 점프맨이. 나는 그때 그걸 보고 난데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거 인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거 인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게 어떻게 인간입니까? 점프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람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봅니다. 물론 실수도 있지만 왜 조은진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네가 좋게 생각하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중국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나자 중국 특사를 누가 보냈느냐? 조은진 국회의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그 중요한 거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조은진한테 맡겼다는 것입니다. 조은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3분이나 했는데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직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뱃살을 얻었다면은 그분이 위기에 있을 때에 도대체 지금 김장수 국방부 장관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고 이성희 그 자는 어디 있고 김문성이는 그 자가 어디 있고 유승민은 그 자가 어디 있고 전용호는 그 자가 어디 있고 이혜원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신혜식이는 그 사탕을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 차대창 감옥에 있는데 도대체 그 자들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랑을 받고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뱃살자리에 있던 그 자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진태 의원님 그리고 이 판에 김진태 의원님과 조은진 국회의원님이 함께 나서길 바랍니다. 나라 살아가지 않겠다 그런 놈들은 다 쳤어요. 지 욕심 부린다는 놈 그때부터 다 잘라버렸어요. 일본에 시험을 했어요. 그 기업하는 사람들을 수천 명을 모아놓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능력이 100이 있고 충성이 50밖에 없는 사람과 능력은 50밖에 안 되는데 충성이 100인 사람을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니까 90% 이상이 충성이 50밖에 안 돼, 충성이 100이고
능력이 50밖에 안 돼도 충성이 100인 사람을 쓴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세상에 명마라 하더라도 주인이 다루지 못하면 그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천하를 얻고 싶으면요 명마가 필요한데 아무리 좋은 명마라 할지라도 주인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이 좌지우지하지는 못하면 그 말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합시다. 왜요? 어차피 국민들이 모이면 영웅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모이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단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모든 역사는 한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1이라는 숫자가 별 것 없이 보이지만 이 단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단 한 사람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도 대통령 되려나 치매가 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을 누가 만들었죠? 가만있어 보자.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마트폰이 누가 만들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원진 국회의원이 안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죠? 가만있어 보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티브 잡스. 감사합니다. 한 번씩 자꾸 까먹어요. 왜요? 나도 대통령 된다니까. 까먹어야 된다니까. 왜요? 어제 했던 말을 오늘 까먹고, 오늘 했던 말을 내일 까먹습니다. 그죠? 자꾸 까먹는다 그래요. 자꾸 까먹는다. 웃자 환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뭉그라 디스를 탁탁 칩니다. 뭉그라 디스를. 그죠? 스티브 잡스 한 사람 때문에. 처음에 스티브 잡스 그 한 사람하고 두세 사람이 했더라고. 그걸 보니까. 우리도 아메 그것도 2명 갖고 시작했어요. 아메. 형제간에 아메 그 2명이 시작했어요. 우리가 뭐 조직도 없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자. 오직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서 하자. 왜요? 우리가 사람은 이거 통합니다. 이 통한다고요. 제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4번이나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뭔가 좀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래 몸부림치는 것을 대통령이 모를까요? 이 텔레파시가 있다니까. 느끼집니다. 느끼진다니까. 그 기운이 느끼진다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힘을 부어주는 것은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20년이고 30년이고 감옥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 응답하는 게 20년이고 30년이고 우리도 싸운다고. 끝까지 대통령 외롭게 안 한다고. 맞잖아요. 끝까지 대통령 외롭게 안 한다고. 응?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고. 오늘 그 말했는데 분명히 망합니다. 홍준표 그게 안 되고 벌써 대구 경북 민심 다 잃어버렸어요. 그 뭐 배신자 데리고 와봐야 대구 경북은 다른 데 지역하고 다릅니다. 다른 데 지역하고 달라요. 되게 오래 간다니까. 대구 경북은. 역사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대구 경북은. 특히 이 국민성 자체가 그 주민들 자체가 되게 오래 간다니까요. 진짜예요. 왜? 신라가 망했는데도 고려 때 이의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 200년이 지나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이런 그 대구 경북은
한 번 주인을 섬기면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오래 가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사람은 특히나 명분 없는 짓 하거나 주인을 배반하거나 이런 날은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대구 경북 그쪽 지역 사람들은 아주 위아래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쉽게 홍준표는 지금 뭔가 계산을 아주 착각하려고 했다니까. 그러고 저는 12월 달에 11월 달 넘어가 12월 달에 뭐 하느냐면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한눈은 현실을 한눈은 미래를 봐야하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가 보수들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책이 있습니다. 비책이. 그 비책을 12월 달에 갖다 줄 겁니다. 12월 달에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는 안 되니까 비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을 지방선거를 묻고 난 뒤에 여기 다 무너졌을 때 문재인이 무너졌을 때 3년 뒤에 국회의원은 새로운 보수가 전국적으로 쓸어버릴 수 있는 그 기반을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무서운 능력 끝이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나는 안 흔들린다니까요. 내가 와 흔들립니까? 대하소설을 10년 동안 쓰는 거 한번 보십시오.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깡다구가 있어요. 여러분은 책강다구를 모르는가 봐요. 책강다구. 깡이 있다니까요. 엄청나게 깡이 있어요. 이러면 또 옛날을 또 봐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만화책을 사고 싶었는데 우리 집에서 만화책을 안 사줘. 그래 내가 단식 투쟁을 했다니까. 어릴 때부터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가 내가 이겼다니까. 그 우리 할머니가 와 알을 굶군노. 와 알을 굶군노. 그래가 만화책 사봤습니다. 깡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뭐 대장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체질적으로 대장 되는 걸 absolutely 싫어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게 좋아하노? 기획하는 거 이걸 좋아합니다. 기획. 그죠? 뭐가 이렇게 만들고 기획하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실시간 방송 맞아요. 방송. 그래, 소실제, 지금도 오랜만은, 우리 엄마가 참 웃기는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 그죠? 재수 씨가 우리 엄마한테 사대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보러 23,000 넘었는데, 그때 이제 2만 명이 넘었다. 구독자가 2만 명 넘었다. 이 추세로 가면은, 막 5만도 되고 10만도 될 것 같다면서. 도련님, 뭐더라, 그 큰 아주바님이, 인기 보통 아닙니다. 지금 막 넘어갑니다. 이러니까. 그 전까지는 집에 나가라고. 나가라고. 니 같은 자식 둔 거 없다고. 나가라고. 문재인 쪽 같다고. 나가라고 했더만 너. 재수씨가 인기 많다 하니까. 고등어 사왔어요. 고등어 뭐라고? 뭐라고요? 고등어 사왔어요. 딱 웃어봐라. 그죠? 그런 거 많아요. 곧 쫓아낼 것 같더만은 너. 예?
곧 쫓아낼 것 같더만 다시는 아이고. 그래 한날은 우리 아버지께서 엄마한테 삐졌어요. 왜 삐졌느냐? 자꾸 문재인 좋아하니까, 아이고, 문재인 저거는 와 그래 잘생긴 너? 문재인 저거는 와 이래, 그래, 뭐, 서글서글하고 사람 좋고, 계속 자랑하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가 비싸게 하는 말은, 그럼 네가 데리고 살아라. 뭐라고요? 그러면 네가 데리고 살아라, 이런 게. 그러면 네가 데리고 살아라, 그런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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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가 데리고 살아. 아,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해요. 그래, 한날은 또, 이래 딱 봤어요. 그래가, 우르머니가 딱 보더만도 남자가 이렇게, 가수가 이렇게 딱 오면서 막 까부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 봐라, 잡놈, 이라는 게, 잡놈이라 했어요, 잡놈.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타고 왔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딱 보더만도, 저 잡는들 봐라, 이랬어요. 그래가, 나는 합창이 딱 왔는 거라. 그래서 나는 뭐 했는지, 이 진짜 싫어하다니까. 아이고, 저 작것들 봐라, 이래. 뭐라고요? 그 작것들 봐라, 이랬어.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30분까지 이거 맡아가지고, 이제 최락이 형한테 갖다 줘야 되니까, 넘겨줘야 되니까, 5분만 더 합시다. 뭐냐면은, 지금 사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뭐가 위기인 줄 아십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때를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때는 없었지만, 저는 진재수 사건 때문에 뺑 돌아서 그럴 거고, 처음부터 문재인이 싫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때 탄핵을 당하시고, 그때 음동스랄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누구 편이다, 이래 하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 편을 하십시오. 우리 대통령은 지금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이 전기불 끄지도 않는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되고, 그죠? 그 몇 평 안 되는 데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보일러도 지금 잘 안 열어줄 건데, 지금 현재는. 아직은 겨울이 아니라서. 춥기도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배신자들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신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를 느낀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그 기운을 느낀다니까요. 그 기운을 느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태극기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저는 태극기 갈 겁니다. 태극기 가고 제가 마이크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제가 태극기를 잡고 이제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단 한 가지 대한민국 때문에 이 내 나라 내 기러기 때문에 태극기를 흔드는 것입니다. 적화통일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이 자를전적 적화통일은 절대로 안 된다. 이 하나의 일념. 둘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외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법하고 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된다.
뭐요? 방송은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도 이렇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김진태 의원도 속히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태 의원이 결단을 내면은, 우리는 상당히 파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2700까지 갔습니다. 2700까지 갔는데 힘을 냈어요. 전부 다 힘을 내시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내일부터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좀 하고 좀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서로서로 위로합시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동기입니다. 다 위로해야 하고 서로서로 같은 편끼리 총질하지 맙시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서로가 동지입니다. 오직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복위,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것. 그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사람을 보지 맙시다. 사람을 보지 맙시다.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만 봅시다. 두 곳만 집중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락 형님한테 가십시오. 왜냐하면은, 락하고는, 형님하고는 동지입니다. 동지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 락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락 형님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락 형님이나 안중근 형님이나 다른 분들, 이렇게 다 좋은 분들인데, 일단은 이분들이라도 우선은 친하게 해가지고, 뭔가 이래 바람을 한번 익히고 싶어요. 무슨 바람이냐면은, 제가 딴 건 없어요. 신바람, 그죠? 뭐든지 하려면 재밌게 해야 됩니다. 재밌어야 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토요일 날 저는 반드시 집회에 갈 것이고, 마이크를 잡을 것입니다. 마이크를 반드시 잡을 것이고, 그때 우리는 앞으로 당에서 무슨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두 가지만 염려해 주십시오. 대한민국만 보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만 보자. 이 두 가지만 봐야 됩니다. 당이 아무리 흔들고 요동을 친다 해도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백성이 중심입니다. 백성이 국민의 중심입니다. 국민이 안 흔들리면 됩니다. 국민이 안 흔들리면 됩니다. 우리가 안 흔들리면 됩니다. 우리가 안 흔들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금숙누님 감사하고 가을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